여러분은 지구 북위 30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엮여있는 신비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버뮤다, 마의 삼각지역, 이집트 피라미드 등등 말이죠. 세계 불가사의 논쟁에서 항상 거론되는 것 중 하나, 바로 버뮤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에 대해서 결론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길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저 안에 가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확대 해석,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과대 포장.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이곳이 대서양 무역이 활발했던 시기라 선박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 인근에 많은 비행 물체들도 움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적당히 연료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구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아 사고가 나는 일이 좀 빈번했던 것이고, 사고 정황을 찾고 싶어도 침몰을 했고, 그리고 이미 바다에 휩쓸렸으면 알아내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더더욱 힘들었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많이 다니니까 많이 사고가 난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크니까, 면적이 넓고 바다가 깊으니까,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게 나온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1960년대 초에서 80년대 말까지 30년간 배 200여 척, 실종자만 무려 1600명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1600명 중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이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장소의 규모를 얼마만큼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혹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을까요? 이곳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스테리,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 불리는 파양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배 200여 척, 그리고 1600여 명의 실종자. 이 정도 규모라면 엄청나게 큰 바다,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양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냥 호수입니다. 함께 사진으로 보실 건데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강서성 도창현에 위치한 이곳은 5050제곱킬로미터의 호수로서 북쪽으로는 양쯔강과 이어지는 중국 최대의 민물호수 담수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대서양 같은 큰 바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곳이죠. 그리고 당연히 호수이기 때문에 깊이도, 그리고 파도 같은 것들도 여러 조건을 놓고 보더라도 잔잔합니다. 자, 이 파양호에 있는 부분 중 상류 쪽을 가게 되면 노야묘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 동쪽 산가에는 사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합쳐서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파양호 노야묘 수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 부분이지요. 자,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호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다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때는 1945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병사, 일본군의 2000여 톤 이름 고베마루호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는 중일전쟁 중에 약탈했던 엄청난 규모의 금은보화를 싣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배가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요. 당연히 일본은요, 중국군의 게릴라 공격으로 분명 이 안 어딘가에 침몰된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왜냐면 파양호 일대가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 완벽히 장악이 돼 있어서 이 정도면 분명히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딘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고도 연락도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간 일본은요, 20명의 조사단을 당시 파견을 했는데 그 조사단들조차도 멀쩡히 못 돌아옵니다. 20명 중 단 한 명만이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봤어요. 제가 저기 가봤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안개가 휩싸이고 같이 있던 잠수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운 좋게 빠져나와서 살아 돌아왔어요. 일단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그 장소를 지속적으로 수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배의 잔해도, 금은 보화도, 그리고 시신도 모두 못 찾았습니다. 만에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들어가 있지요. 항일전쟁이 끝나고 국민당 정부도 침몰 선박을 건지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잠수 전문가 에드워드 프렉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1946년 여름에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잠수부만 실종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종됐어까지는 알겠는데 실종돼서 시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만큼 규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죠. 몇 가지 사례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아침 6시 30분 이곳에 지나고 있던 250톤 배가 침몰합니다. 갑자기요. 그리고 흔적도 잔해도 시신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985년 8월 3일 같은 해였지요. 이 기록도 확인이 되는데 강서성 구강시의 해사부서 및 도착 현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20톤 선박이 2척이 먼저 사라졌고요. 이 같은 날 총 13척이 없어졌습니다. 이 기록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선박 침몰 사상 전후무한 일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죠. 1985년 9월이었습니다. 나무와 대나무를 운반하던 모터보트도 갑자기 침몰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1985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1985년 그 한 해만요 20척이 넘는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잔해가 없습니다. 이후 1988년 10척이 더 사라집니다. 해서 총 200여 척의 배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은 다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악마의 호수입니다. 2000년 전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불빛이 내려와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이후부터 배들이 검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진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자, 이 미스테리한 현상입니다. 물론 저희가 침몰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침몰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하늘로 날았다, 순간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 가장 합리적인 건 침몰밖에 말이 안 되니 일단 침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론을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론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론 첫 번째, 바로 괴물론입니다. 이 호수 안에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넷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현지인들이 갖고 있던 기괴한 전설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있는 파양호가 만들어진 그 이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명태조 주원장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이 주원장이 살아남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에 뭔가 음식 같은 물고기 같은 걸 던지면서 이 안에 좀 큰 물고기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진실일까를 확인해 봤는데요. 실제로 쇠 돌고래 같은 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를 뒤집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250톤을 2000톤의 배를 과연 돌고래가 뒤집을 수 있을까? 그리고요, 뒤집다 하더라도 뒤집었으면 단순히 좌초된 거니까 보여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해서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바로 묻힙니다. 이론 두 번째,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8, 9분 정도 하얀 물체를 봤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바로 UFO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UFO가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배를 가져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아마 회론적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것 같은데요. 이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상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놀라운 얘기였는데요. 함께 이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1985년 초 강서성에 기상 전문가가 과학팀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뇌암묘 부근에 있는 기상 관찰소를 만들어서 1년간의 조사를 해봤는데 자료만 해도요 2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확인됩니다. 이곳이요,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기상 조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틀 중 하루가요, 최대 풍속이 거의 어떻게 보면 태풍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게 이 골 자체가 넓은 곳은 15km인데 좁은 곳이 3km로 갑자기 좁아지고 옆쪽에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가 바람이 모이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뭔가 풍속도 강하고 그리고 파도 자체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히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죠. 물론 이 이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진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왜? 어째서 발견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되는 일이라면 여길 지나가는 배들 중 대다수가 겪어야 되는 일이다. 거의 다 말이죠. 이 날짜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확률상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좋은 참고 자료이긴 했습니다. 이론 네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론이었지요. 바로 이겁니다. 전체 모습을 자외선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것이죠. 대부분의 수류 자체가 뇌암묘 수역에서 교차되는 게 보였는데요. 당연히 좁아지니까 모일 수밖에 없지요. 바닥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바닥에 모래뚝이 보입니다. 아, 당연히 모래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가 워낙에 세게 모이는 장소니 바닥에 있는 모래들이 모여서 뚝을 형성한다. 그 뚝 때문에 또다시 무언가 파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뚝 때문에 그래서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설 속에 있는 검은 안개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마그마가 존재하고 그 마그마 가스로 인해 기포가 수면 위로 올라와 만들어진 뒤 뜨거운 호수와 겉에 차가운 기표 안에 위에 있는 게 만나다 보니까 밀도차가 생겨서 대류 현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침몰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똑같이 반박이 됩니다. 그래, 자네는? 자네를 얘기해 라는 거죠. 이래더니 이론 다섯 번째, 학자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네는 이
안에 있다. 모래뚝이라고 했지? 이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연구자 추측으로 호수 아래쪽을 검사를 해봤는데요. 지하가 모두 석회암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고 되게 녹기 쉬운 성분이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동굴을 형성하기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평상시에 뚫려 있는 곳이 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안에서 물이 바깥으로 빵 하고 튀어나오고 모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위에 우연적으로 배가 지나가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이유, 그 위에 모래가 덮은 거다. 그래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 안에가 터렛, 쉽게 얘기하면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모래가 둔턱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이론은 5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가장 마지막 거?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에 공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뻥 하고 물이 빨려 들어갈 때 배가 지나가면 따라 들어갔구나, 뭐 그래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사진을 함께 봐주십시오. 바로 이게 파양호입니다. 근데 이 파양호 안에 어떤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것. 뭔지 아십니까? (2008년) 중국에 아주 오랜 가뭄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파양호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드디어 바닥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됐다, 조사하자. 중국과학원 남경지리 및 호수연구소는요, 여러 해 동안 이곳을 연구를 진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야 묘수역에서 침몰된 선박이 매우 많다. 금은 보화도 있지만 시신부터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호수 바닥부터 밑바닥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나온 게 없다. 정상적이면 나와야 되는데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동굴 틈도 존재하지 않고요, 잔해도 없단 얘기입니다. 자, 물론 잠깐의 조사라서 뭐 가뭄이더라도 가뭄이어도 물이 다 빠진 건 아니잖아, 일부 어딘 남아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최대 담소인 파양호를 국가 수중 문화재 일제 조사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괄적으로 조사합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곳에서 사라졌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데는 워낙 넓으니까, 깊으니까 우리가 못 볼 수 있지 라고 하면 되길 텐데 여기는 왜 없어진 걸까요? 어디론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마그마라서 녹아서 없어진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밑에가 그렇게 뜨거운 것도 아닌데. 이 미스테리는 2020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파양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뒷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일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워낙에 뻥튀기처럼 이야기가 과장된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그쪽에서 제시한 거를
뭐 다 거짓이야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거기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인 거고요. 이것은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기록 자체가 다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한된 정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외부에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했어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인데 왜 이 안에는 왜 하나도 안 나왔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미스테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그냥 일반 나무 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안에는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조사를 해봤는데 뭐지? 발견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발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성분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조사를 하고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 자체가 과연 어떤 걸 반증하는 걸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그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정말 마그마 같은 게 존재하나? 또 마그마가 있다는 얘기는 안에가 녹고 뜨겁다는 얘긴데 그렇게 뜨거우면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위로 올라올 거고 그럼 그게 분명히 조사가 되고 확인이 될 텐데 참 그리고 마그마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쉽게. 그래서 참 모호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호수니까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아이러니컬하고 모호한 이야기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을 알고 싶어도 더 이상의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끝까지 파고 파봤지만 뭐 이 이상 뭔가 여러분이 찾아내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 하단 댓글에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난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만의 생각이에요. 녹았다도 사실 믿진 않아요. 철이 그렇게 녹으면 글쎄 그 큰 배가 녹을 정도면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그 잔해물이 아예 안 남았다는 게 그렇게 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호수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밑에 뭐 석회 성분 이것도 존재하기 어려울 거고 그럼 이 물도 이렇게 사람 들어가는 공간도 안 될 거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도시전설인가?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